네, 반갑습니다. 배터진입니다. 축구 경기, 저녁 있는 경기들 좀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에이메하고 오이타 경기고요. 자, 기본 배당 2.65에 325에 222 배당을 받았네요. 자, 이 배당 같은 경우는 기본 배당 자체가 6승 3무 2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핸디는 기본 배당 2.65 배당을 받았을 때, 그렇죠. 기본 배당인 2.65에 325에 둘둘둘 배당을 받았을 때는 사실 핸디 배당도 프렌 쪽이 잘 들어오는 배당의 구조를 볼 수가 있겠고 1.0 프렌 값 1.0 핸디에 지금 값을 보더라도 4승 2무 3패 그리고 핸디 값으로 프렌이 6번 햄무가 2번 마엔이 한 번 있었다. 그리고 언더오바는 6번 대 3번으로 언더라인이 괜찮아 보이는 배당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언더오바 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9번 대 12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리그마다 좀 다른 편향성이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J리그만 한번 보게 되더라도 오바 2번에 언더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배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J리그만 따져봤을 때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역배가 기본 배당인 2.65에 325 배당 이 배당은 역배와 프렌이 잘 들어왔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핸디 배당 같은 경우는 J리그에서는 한 번도 요 배당의 구조가 나온 적이 없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2.5 핸디값 J리그에서는 오바 2번에 언더 1번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기본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프렌과 역배 오바 쪽을 노리는 게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거고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무도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에이메 같은 경우는 일본 제2부 리그죠. 2부 리그에 11위를 달리고 있고요. 2승 3패의 최근 성적을 하고 있는데 오이타 같은 경우는 리그 15위입니다. 그리고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어요. 최근 분위기는 오이타가 훨씬 좋다 하는 부분이 있고 두 팀 간의 지금 합산 기대 득점 같은 경우는 2.23골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상대 전적은 9전 4승 4무 1패입니다. 에이메가 확실히 조금 더 우세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선 맞대결에서는 언더가 나왔어요. 언더가 나왔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봤을 때는 오늘 라인도 제가 볼 때 언더라인이 지금 기본 배당하고 핸디 배당을 봤을 때는 언더라인이 좋아 보이긴 한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이거는 언더오바 라인은 건들기가 애매한 게 오늘의 경기력만 따지게 된다면 사실 오바 쪽도 노려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기본 배당과 핸디 배당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오바보다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조금 더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 승패 라인 자체는 에이메가 근소하게 우위 정도를 하고 있다 하는 부분, 뭐 리그 성적도 마찬가지고 순위를 봐서도 그렇습니다. 순위를 봐서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부분. 에이메가 오이타 상대로는 페이스가 좀 좋은 편이고요. 특히 두 팀의 모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수비적인 능력치가 좋다 하는 부분, 에이메가 조금 더 유리하다 하는 부분, 그리고 홈에 2점에 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에이메가 역배를 받았다고 한들 그래도 이 경기는 에이메 승 라인 쪽을 보시는 게 맞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 물을 보험 삼아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더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렌 역배 언더 요 라인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 지금 울산과 수원FC 경기고요. 기본 배당 1.77에 350 배당을 받았어요. 3.50, 3.50에 1.77 배당입니다. 맞나요? 3.50, 3.50, 1.77 배당. 네, 맞네요. 자, 배당 변동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 자, 핸디에 320에 355에 184 배당을 받았어요. 3.55 배당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쪽이다 하는 부분들, 가족분들은 알고 계시죠? 자, 일단 1.77에 350에 350. 자, 울산의 정배를 봐야 되느냐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따져보면, 자, 기본 배당 1.77 배당은, 자, 국내 리그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다 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MLS, A리그, 그리고 분데스리가, 그리고 미국 리그에서 꽤나 많이 나왔었던 배당 구조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리그에서 나왔을 때 가져왔던 부분들, 2023년부터 해서 2024년만 한번 따져보더라도 역배와 묵값 그리고 정배와 마행값이 한 번 있었다 하는 부분 최근에 6월 30일자에 한 번 있었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만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겠고 177에 350, 350의 배당 구조는 승리의 요건이 대부분 원정에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정에 있었고 언더와 오바 라인은 확실히 3대3으로 비등비등하다. 언더 오바는 일반 배당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가져가기가 애매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지금 핸디 값도 한번 봐야 되겠죠. 핸디는 확실히 지금 무가 많이 나와 있다 하는 부분, 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많이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핸디 배당은 확실히 3승 6무 1패를 가지고 있고 프렌값이 7번 그리고 언더가 6번 오바가 4번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핸디의 배당의 구조를 봤을 때는 프렌과 무 언더라인으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5 핸디값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 핸디값은
2024년도만 한번 따져볼게요. 자, 2024년도만 따졌을 때, 보시다시피 16 언더 20번에 20번에 오바를 가지고 있고 오바가 많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보면 오늘 경기도 충분히 오바 쪽에 기대치가 있는 경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두 팀 간의 경기 양상을 약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울산의 지금 홈이에요. 수원의 울산도 지금 김판곤 체제로 해서 경기력 자체를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상대의 낮은 라인을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좀 했다 하는 거. 수원이 근데 라인을 내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도 수원이 라인을 내릴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울산을 상대로 굳이 수원 정도의 스쿼드라면 안 내려도 된다. 왜? 울산이 지금 아직까지는 선수의 구성이나 전략과 전술의 지금 구성이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간파를 한다면 확실히 김판곤 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홍명보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대구를 갖다가 1대0으로 격파를 했죠. 김판곤 호의 첫 출항은 승리로 이겼는데 이때도 그렇게 그닥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를 좀 대구 경기를 좀 회상을 해보면 확실히 슈팅을 굉장히 많이 내줬었다. 그때 많이 내줬다 하는 부분, 수비적인 부분에서 불안 요소가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는 거. 수원FC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조금 안 좋아요. 이적 시장에서 이영준이나 이승우가 팀을 떠났죠. 그리고 외국인 공격수를 영입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는 국내 축구에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 있는 요지가 큽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장신 센터백이죠. 최규백을 스트라이커로 썼다는 거. 야, 이런 부분들을 좀 따졌을 때는 변칙적으로 지금 최근에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 스트라이커가 아닌 최규백이 제공권 이외의 장점을 보여준 거는 하나도 없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맞았을 때는 두 팀 다 제가 볼 때는 또이또이다 이거. 또이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경기는 울산의 완전한 승리나 이런 것들도 기대치는 떨어진다. 다만 언더 오바 라인은 확실히 오바 쪽이 좀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수원이 공격력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 제공력, 지금 오늘도 최규백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머리밖에 없어요. 머리밖에 없는 상황이고, 울산은 그나마 수비 라인을 내렸는 상태에서 지난 경기에서는 조금 뚫는 모습은 보여줬는데 공격이 그렇게 그다지 잘 이루어진 건 아니고, 감독이 바뀐 체제에서 지금 당장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기대치가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배당과 배당 자체로만 봤을 때는 24년도 현재 국내 배당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런 배당들은 무풀과 역정마 딱 갈라지는 상황이 있다. 24년은. 그리고 핸디값 1.0 핸디값은 무값이 있었다. 그리고 24년도 이외에 21년도부터 쭉 갈랐을 때 봤을 때는 정배 라인보다는 프렌 쪽 라인이 오히려 더 앞서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한다면 이 경기도 좀 재밌는 경기는 아닐 것이다. 재밌는 라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의외의 오바보다는 언더 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언더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여기 보시면 핸디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6언더에 4오바예요. 그죠? 무가 6번 있고 프렌 7번 있었다. 6언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따지고 보면 울산의 완연한 오바 라인을 보는 것도 솔직히 좀 기대치가 없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프렌과 무, 언더 또는 언더 오바는 패스를 하시고 그냥 울산 현대의 승 라인을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 라인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프렌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지금 강원하고 지금 광주 FC 경기인데요. 자, 강원도 올해 참 최고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최근 3승 1무 1패, 그쵸?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1위 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광주도 최근에 경기력은 괜찮아요. 지금 리그에 7위를 달리고 있는데 4승 1패다. 4승 1패다. 정부까지 격파를 했죠. 정부비기야 요즘 워낙 폼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광주의 고무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지금은 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좀 많이 됐다. 광주가 최근 경기들 보면 특히 허율 같은 경우는 센터백에서 좋은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완전하게 팀에 적응했고 팀에 녹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타락박 기술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난 대결에서는 광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죠. 다만 이제 경기 내용 자체는 광주가 더 좋았어요. 그때도 자신들의 골도 이제 자책골로
자책골 한 골 있었고 그리고 중거리 한 방으로 이긴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광주가 오늘 경기에서도 그때의 경기는 분명히 또 떠올릴 거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두 팀 간에 지금 양 팀의 합산 기대 득점은 3.4골입니다. 3.04골. 그리고 앞선 상대 전적은 20전 5승 8무 7패를 달리고 있는데 광주 쪽이 확실히 우세한 건 맞아요. 앞선 상대 전적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맞대결에서 언더와 오바의 지금 비율적으로 따지면 거의 뭐 비등비등합니다. 50대 50이라 보시면 돼요. 앞선 전적 두 팀이 모두 득점한 경우도 지금 70% 이상급으로 굉장히 높다. 이 경기는 오바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이고요. 해외에서는 지금 오히려 강원도 쪽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배당 한번 봐야죠. 214에 320에 280. 214, 310, 280은 무가 두 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프렌이 두 번, 그리고 언더가 두 번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핸디 배당. 핸디 배당은 1승 1무를 가지고 있네요. 자, 1승을 갖고 왔는 거는 마엔으로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무는 당연히 프렌이었겠죠. 언더 오바는 언더 한 번, 오바 한 번. 그렇게 나왔었다. 결과치가. 비슷비슷하죠. 이 경기에 승패 라인 잡기는 굉장히 애매한 경기다. 그렇게 보여지는 경기고, 언더 오바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 오바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지금 오바 12번에 언더 10번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번 타이밍은 의외에 언더가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냐라고 봤을 때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확실히 오바 쪽이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고 광주가 강원한테 무조건 밀리지는 않고 또 왜 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위기가 수비가 굉장히 좋아졌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따지면 밀릴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 역시 언더 오바에 여기 보이시는 정배와 무 이게 지금 딱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방향성이 갈라져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기본 배당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프렌과 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핸디 배당 자체를 봤을 때는 정배와 무 지금 딱 갈라져 있다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오늘 경기도 역시 무를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언더 오바 라인은 오바 쪽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언더 오바 라인은 추천하지 않을게요. 추천하지 않고 광주의 프렌 그리고 역배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280이면 충분히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경기로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 배당을 다시 한번 보면 무가 두 번 있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는 프렌으로 빠졌고 승은 마엔으로 왔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마엔으로 과연 들어올까 하는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아마 이게 강원도가 이기게 된다면 햄무로 이길 것이고요. 광주가 이기게 된다? 충분히 광주가 이길 수 있는 배당은 맞아요. 280 배당이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3.20 배당이 만만치 않게 무섭다.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는 오늘은 프렌과 그리고 오히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역배 쪽 요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렌과 역배 또는 보험을 잡고 싶으시면 오히려 무값 이런 식으로 노리고 가시고 언더 오버 라인은 살짝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 언더 오버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수원 삼성과 전남인데 자, 일단 기본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2024년도는 지금 무와 프렌이 한번 들어왔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먼저 2024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핸디 배당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승 1패로 홈팀이 조금 더 앞서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배와 그리고 정배가 들어왔을 때 마엔 한 번, 햄무 한 번, 마엔과 햄무가 한 번씩 들어왔었다 하는 부분 그런 게 있고 프렌이 들어왔을 때는 역배로 들어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는 없습니다. 그죠? 무는 없어요. 그러면 역배가 들어왔고 정배와 햄무 그리고 정배와 마엔 정배가 조금 더 올 시즌은 조금 더 잘 주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K리그는 아닙니다. K리그도 아니고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미국 경기 컵대회죠. 컵대회 그리고 미국 리그 경기에서도 나왔었다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고 기본 배당을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기본 배당만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MLS 경기만 이렇게 배당이 나왔었다 하는 부분들 따져보면 이 경기 같은 경우도 확실히 K리그에서는 좀 보기 드문 배당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언더오버 라인 보겠습니다. 2.5 핸디값 2.5 핸디값에서는 24년도 현재 보시면 K리그가 단 한 번밖에 안 보입니다. K리그는 한 번밖에 없어 보이고 언더오바는 12언더 14 오바에 오바가 두 번 정도 앞서고 있다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24년도를 제외를 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언더오바 라인이 24년도를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보시면 언더가 12번 오바가 14번 정도 나왔었다. 이 배당 자체가 지금 그렇게 희소성을 좀 갖고 있는 배당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핸디 배당을 보면
정배와 마헨이 2번 있었고요. 정배와 햄무가 1번 있었고 역배와 프렌이 2번 있었다. 그러면 정배 쪽으로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정배 쪽. 그리고 언더 오바는 언더가 3번 있었고 마헨이 2번 있었다 하는 거. 역배도 2번 있었다는 거. 비슷비슷하죠. 지금 핸디로 봤을 때는 완연한 수원 삼성 쪽에 정배만 보고 가다가는 조금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고 기대치도 정배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 배당 자체로 지금 보시게 되면 3승 3무 2패입니다. 승과 무가 동률이에요. 그리고 마엔이 2번, 햄무가 1번 있었고요. 이렇게 합계를 하면은 3번의 정배 라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프렌과 무가 프렌이 5번 있었는데 무와 역배가 3번 2번씩 가져갔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경기 자체에 지금 국내 K리그는 또 없어요. 없는 배당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프렌과 무 오바 쪽, 프렌 무 오바 쪽, 이것도 뭐 그닥 괜찮아 보이는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2부 리그, 참 이거 부끄러워요. 2부 리그 4위입니다. 그리고 3승 2무를 하고 있어요. 팬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아직. 전남 상대로는 이미 좋은 기억이 좀 있죠. 염기훈 호에서 이제 대승을 좀 거두면서 전남 상대로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줬다 하는 부분에 과거의 이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라인을 좀 구축하는 팀을 보고 좀 상대를 좀 잘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그런 편이고 소위 말하는 뒷방을 잘 때린다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전남은 올 시즌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데 직전 경기에서 한번 지긴 졌지만 전남 상대로 졌죠. 전남 상대로 졌는데 전남이 졌는 경기들은 대부분 뒷방을 두드려 맞고 졌는 경기들이 많다. 확실히 그런 걸 따지면 부산전도 마찬가지였죠. 천안 때도 마찬가지였죠. 역습 상황에서 골을 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장관 감독은 2게임 정도 그렇게 두드려 맞았으면 뭔가 조금 대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 감독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전남은 라인을 떠올립니다. 한번 보세요. 분명히 떠올릴 것이고 확실히 또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있어요. 이장관 감독이 내려서지 않는다고. 지가 뭐 포스테크 글루 감독입니까? 예? 한국 선수들 너무 기대 이상급으로 지금 대우를 해주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느낌이 토트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이 경기는 결국은 수원 삼성전에서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 하는 거. 이거 두 팀 상성이라는 게 참 웃긴 게 그래요. 아무리 강한 팀도 아무리 약한 팀한테도 상성면에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그런 패턴을 꼭 따라가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이 경기도 전남한테 기대치 역배까지 보라라고는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도 역시나 제가 볼 때는 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어제 토요일에도 거의 무밭이었죠. 무밭. 무와 햇무밭이었습니다. 햇무밭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다. 뭐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어제 경기와. 그러면 주요 외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두 팀에 대해서 무승부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무승부를 보고 있는데 과연 프렌 쪽이 더 좋아 보인다 하는 건 맞습니다. 기본 배당 자체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확실히 프렌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죠? 무와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의외에 2022년도 이후로 24년도까지는 기본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언더도 꽤나 나왔었다. 반반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더 오바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전남의 최근 분위기가 좀 퐁당퐁당을 하고 있어요. 그쵸? 2승 1무 2패를 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양팀 모두 기대 득점 가능성은 67% 정도 됩니다. 70% 가까이 되고 합산 기대 득점은 2.92골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앞선 상대 전적은 19전 9승 5무 5패로 수원 삼성이 당연히 앞섰겠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맞대결 두 팀의 맞대결은 오바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서 오바가 나왔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확실히 58%의 약간의 오바 쪽에 우세하다 하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3.65 배당을 받고 1.76 배당을 받았어요. 자, 정배가 1.84 배당이다. 그래도 프렌 쪽이 좀 더 좋아 보인다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수원 삼성의 1.84 배당. 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죠.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전남 쪽에 프렌 쪽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전남의 프렌 그리고 무 또는 보험을 따진다 하면 오히려 이거는
정배 1.84를 노리시는 게 맞다. 마엔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 차라리 보험을 생각을 더 하신다면 햄무 쪽을 단독으로 지금 보험을 좀 노려보시고 조합 배팅에서는 무, 프렌 그리고 역배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는 배당 구조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지금 부천과 서울 이랜드 경기인데 제가 지금 이 경기를 조금 유심히 좀 계속 보고 있어요. 배당 변동이 어떻게 되나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자, 부천 같은 경우는 최근 2승 1무 2패입니다. 그렇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의 3위죠. 지금 이랜드가 그렇죠. 똑같습니다. 3승 1무 1패를 하고 있다. 두 팀 간에 지금 합산 기대점은 3.21골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 전적은 11승 8무 19패로 이랜드가 훨씬 우세한 편입니다. 앞전 직전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는 오바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자, 배당을 보고 또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80에 320에 214 기본 배당 1승 2무 1패를 가지고 있고요. 핸디를 봤을 때 1.0 핸디를 봤을 때는 3승 1무 마에는 없었다 하는 거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고 언더 오바는 언더 3번에 오바 1번이 나왔었다. 자, 1승 2무 1패 프렌 값이 3번 정도 높은 우위로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다. 그렇게 좀 보이네요. 핸디 배당 프렌 핸디 배당이 이런 배당이 나왔을 때는 K리그하고 K리그에서 나왔는 배당인데 무와 프렌이 같이 들어왔었다 하는 부분 프렌 2번, 무 2번, 언더 2번이 있었다. 핸디는 확실히 부천 쪽에 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는 배당으로 보입니다. 언더 오버라인은 언더 2번이 있었네요. 언더 2번이 있었다 하는 부분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2.5 핸디값 2.5 언더 오버 기준점 2.5 언더 오버는 K리그에서 지금 K리그가 아닙니다. K리그 아니고 전체적인 축구 리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1에 181 배당 자 171에 181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10언더에 16 오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16번의 오바 그리고 10번의 언더를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 여기 승패 라인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시고 기본 배당 자체로 봤을 때는 무와 역배 쪽이 좀 좋아 보이는 배당 구조이고 핸디 배당도 무 쪽을 좀 가리키고 있다. 무 쪽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부분 이런 걸 좀 따지고 되고요. 오늘 경기는 이렇게 되면 부천 쪽의 승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부천이 최근 이랜드 상대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수비를 바탕으로 이랜드의 공격을 저지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좋은 편이다. 부천의 득점력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랜드가 이 부천한테 강한 압도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 최근 또 2승 1무로 부천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고 확실히 상성에서는 부천이 조금 앞서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따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라인은 제가 볼 때 언더 오버 라인은 조금 애매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언더 오버는 오버가 16번 있는 상황이지만 K리그 자체로 본다면은 거의 없어요. 그쵸? K리그 자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K리그만 봤을 때는 언더 오버 가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부천의 승 라인만 좀 잡고 가시는 게 맞다. 부천의 프렌과 무 그리고 언오바는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지금 아산과 부산 아이파크. 자, 충남 아산 홈에서는 지금 이 두 팀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좀 더 라인을 좀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속공에 두 팀 다 점수를 내주고 있다 하는 게 두 팀 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일단 지금 기본 배당 자체를 봤을 때는 2.24에 320에 265 배당 자, 이 배당 자체는 1승 1무 2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프렌값 여기 3번의 적중이 높은 그런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배당 자체는 원정에 손을 좀 들어주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언더 오버 라인은 오바보다는 지금 언더 3번 오바 1번으로 언더가 조금 더 앞서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리스트를 봤을 때 K리그에서 역배와 프렌이 한번 나왔었다 하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리그에서는 확실히 무풀, 역풀 그리고 정배와 마엔도 있었죠. 여기에 언더가 3번 있었고 오바가 1번 있었다 하는 거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핸디 배당 홈 마헨의 465에 365, 385에 151 배당을 받았는데 이 배당 같은 경우도 역시 정배가 1번 프렌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배가 4번, 프렌이 3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정배 쪽이 약간의 우세를 보이고 있고 무도 3번 정도 있었다 하는 거. 핸디 배당 자체는 정배와 무 라인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배당이 매겨졌는 거고요. 핸디 배당은 말 그대로 또 똑같죠. 여기 지금 언더 라인으로 좀 또 보이고 있는데 언더가 5번, 오바가 2번 나왔었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 FA컵도 있었고요. 그리고 K리그 2부 리그도 나왔었는데, 자, 이때 지금 나왔던 부분들 한번 쭉 따져보게 되면 K리그 2부 리그에서 지금 22년도에 정배와 햄무가 한 번 있었고 1부 리그에서는 지금 무와 프렌이 한 번 있었다. 그리고 또 정배와 햄무가 한 번 있었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그 언더 오바 보겠습니다. 언더 오바 같은 경우는 24년도가 아니고 여기 지금 다 24년도네요. 그죠? 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언더가 16번, 오바가 12번 나왔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 추세는 계속 오바로 뜨고 있다 하는 부분들, 이거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부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오늘도 오바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쪽 라인에 지금 최근 경기들이 보면 대부분 계속 오바 라인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바와 지금 아산 쪽 승리의 라인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부산이 여전히 지공 상황에서는 흐름이 좋지 못한 편이고요. 아산도 지난 경기에서 밀어붙이는 성향의 팀한테는 좀 약했어요. 그렇지만 공격 자체가 무기력한 팀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팀 간의 기대 득점은 1.58골, 1.66골로 지금 부산 쪽에 조금 더 기대 득점 값이 좀 높고요.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은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팀 합산 기대 득점 값이 2.42골이에요. 자, 언더 오바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직전 지금 우리 174, 178 배당은 최근에 계속 오바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런 거 가져가셔야 된다 하는 거 있고요. 앞전 전적에서 두 팀 다 득점을 했는 부분이 52%, 거의 반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는 직전 경기에서 두 팀 맞대결은 언더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이번 경기는 의외로 또 오바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기본 배당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배당은 프렌 쪽이죠. 프렌 쪽이 좀 앞서 있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핸디 배당은 정배와 무값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는 결론을 내자면 정배 라인을 보시는데, 자, 이 경기는 3.85 배당이다. 3.85 배당의 햇무값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배당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되겠고 무값과 햇무값이 딱 갈리는 그런 배당의 구성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 오바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정배, 햇무 그리고 무값을 보험으로 가져가야 된다 하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배팅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리그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해외 리그 좀 이따 한 번 더 배당을 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보시고 좋아 보이거나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데이터를 받으시고 베팅하실 분은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데이터와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